경기도 고양시의 어느 PC방 안, 한 남성이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합니다. 여학생이 PC방을 나서자 남성도 그 뒤를 따라가는데요. 아파트 건물로 들어선 여학생이 1층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남성은 그 틈을 타서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합니다. 남성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인근 상가와 아파트 1층에서 또 다른 여학생들을 성추행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1심 유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아파트와 상가 1층 앞은 모두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어땠을까요? 네, 오늘 마지막 사건입니다. 김선영 기자, 오늘 마지막 사건 내용인데 어떤 사건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건은 2021년 4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성은 이날 저녁 PC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17살 여학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여학생이 주거하는 아파트까지 따라가서 1층 계단에서 강제 추행하고는 도망가는 여학생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뒤이어서 또 다른 여학생들을 추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제 추행범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밤 10시 20분경에 한 16살 먹은 어린 학생이 지나가니까 뒤따라 갔습니다. 그 여학생이 상가로 들어가니까 상가 1층에서 또 여학생을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네. 도주됐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이제 17살 여학생인데 17살 여학생을 추행하려고 뒤따라 갔습니다.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아파트 1층 계단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려고 거기에서 대기 중인 여학생을 또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제 추행범은 여학생만 보면 따라가서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을 한 것이죠. 네. 피해자들의 지금 공통점이 모두 어린 여학생이었다는 거고요. 게다가 정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지금 3건의 범행이 일어났는데요. 네. 어떻게 지나가는 여학생을 이제 보자마자 강제 추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먹고 행하는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루에만 지금 3명의 여학생을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그것도 굉장히 대범하게 여학생이 도망가려고 그러면 잡아 끌기도 하고 게다가 이 남성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까지 해서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혀 뭐 죄책감도 없는 것 같고 두려움도 없는 것 같고 하루에 저 정도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보면 컨트롤도 안 되고 브레이크도 안 잡히는 것 같고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성범죄, 성중독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잡혀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그냥 두었으면 10대 성범죄가 거의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남성이요 도망가는 여학생을 붙잡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여학생들은 정말 저항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김우배 팀장님, 이거 어떻게 이럴 땐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 해야 됩니까? 방법이 약간은 있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만약에 따라오거나 잡았을 때 휴대폰으로 112 누르면 되지만 그런 시간이 안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죠. 사람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 최대한 큰 소리로 서로 소리를 쳐야 되거든요. 사람 살려라든지 그럼 한재하고 크게 소리 치려면 그 사람이 놀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제 추행 보면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소란하게 치면은 그 강제 추행범이 도주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쳐라. 네. 팁을 드릴게요. 네. 이게 어쨌든 그 건물 안에서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네. 소리치게 되면은 건물에 있던 그 상가 안에 있는 사람이 온다든지 네. 아파트라면 1층에 있는 분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소리를 크게 쳐야만 가능하죠. 네, 일단 소리를 크게 질러서 이 상황을 알려라.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결국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남성이 받게 된 혐의가 뭔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혐의는 총 4가지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그리고 촬영물 소지, 또 공연 음란 혐의까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남성이 이제 이렇게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기서 이번 사건의 체크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거 침입 인정 못해. 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이 주거 침입에 대한 혐의를 인정을 못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범죄가 네 가지입니다. 뭐 촬영죄 같은 것도 있고 공연 음란도 있고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가 있는데 주거 침입 우리 법상 우리 형법은 더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한 범죄에서 가중을 하거든요. 네. 뭐 100가지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가장 큰 거에서 가중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범죄가 지금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입니다. 네. 이거는 단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주거에 침입해서 강제추행을 벌리면 예전에는 이제 5년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7년 이상으로 상향이 돼 있어요. 네. 거의 뭐 살인죄에 준하게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범죄는 뭐 그게 유죄라도 별로 안 따지고 주거 침입을 빼버리면 형법상 강제추행죄 되는 거고 네. 주거 침입이 들어가 버리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에 주거 침입 강제추행이 되는데 형체가 너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추행은 했다. 그렇지만 주거 건조물 침입은 안 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남성이 상가 1층과 아파트 1층에 들어간 게 주거 침입 그리고 건조물 침입인지의 여부가 항소심 재판의 가장 중요한 이제 쟁점이 됐겠네요. 네. 2심 재판부 또한 주거 침입과 건조물 침입이 모두 맞다고 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1층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 공간 역시 주거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일지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이 인정된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만약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걸 미리 알았다면 건물 관리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므로 건물이 개방된 시간에 출입문을 통해 남성이 들어갔을지라도 불법 촬영과 또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건조물 침입이 맞다고 본 겁니다. 네, 여기서 이해가 잘 되는데. 네. 네. 근데 이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또 다른 판결이 나왔나 봐요. 결과론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나온 건데요. 네. 대법원은 사실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대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렇게 개방된 출입이 허용된 상가에서 그렇게 들어갔다가 강제추행을 했을 때 이 들어간 부분이 건조물 침입,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법률적 쟁점이 됐고요. 네. 그 법률 해석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한 게 아니라고 지금 본 겁니다. 사실은 뭐 좀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주거 침입의 본질적 내용을 최근에 좀 달리 보고 있거든요. 주거 침입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거권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대부분 처벌하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바뀌면서 사실상의 평온을 깼을 때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막 뭐 부수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네. 들어갔을 때 그게 문제라고 이제 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같이 개방된 장소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는 비록 다른 목적이 있고 나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깬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그게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네. 이 사건을 지금 사실시민 2심으로 파기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조금 이게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네. 있긴 한데 예. 대법원이 이 상가에서 그 강제추행을 건조물 침입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그렇죠. 그 특별한 이유가 이제 그 부분인가요? 최근에 바뀐 거든요. 네. 최근에 예전 같으면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들어갔을 때 다 범죄가 됩니다.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가도 간통 뭐 주거 침입이 되고요. 네.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도 이 뭐 저기 범죄 주거 침입죄가 성립했었는데 이 최근에 대부분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네.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들어갈 때 뭔가 푸다닥 거리면서 사실상의 평온을 깨고 들어갔을 때 그럴 때만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1층 같이 개방이 된 곳에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것들 들어갔을 때는 주거 침입이 성립하지 않고요. 주거 침입 건조물죄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성폭법상의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도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 억울한 억울한 상황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지만 이제 뭐 바뀐 생길 것 수가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